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인해서 경매를 미루었더니 집값이 폭등을 해서 운이 좋은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예전에 2020년 2월 17일에 낙찰이 되었었는데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가가. 자, 왜 불허가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불허가가 되었는지 일단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내용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그래서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서류를 나가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현재 지금 경매가 불허가 시정된 날짜가 2월 17일입니다. 2020년 2월 17일. 2020년 2월 17일인데, 자, 보시면 먼저 2019년 4월 11일에, 소유자가 집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2월달, 약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채권자는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죠. 즉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중지가 되지 않고 어떤 뭔가 협상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월 17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었죠. 2월 17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2월 18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또다시 집행중지 신청서가 제출이 돼서 이 집행중지 신청서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가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환급받고 계좌입금 신청서를 제출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최고가 매수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제출해서 받아들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시세겠죠. 일단 먼저 이 집행중지 신청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등기부를 보시면 강제경매죠. 이렇게 강제경매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부당한 상황이었다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청구 이의의 소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얻어서 이렇게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잖아요.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당하다고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재산을 빼돌리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걸 부당하다고 소송을 이의 제기하는 걸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고 그동안에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매를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물론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채무를 변제했다는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공탁을 제출을 해야만 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집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8개월이나 딜레이가 돼서 다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 채권 그대로 남아있고 돈 받은 적 없어 라고 해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다시 또 한번 집행 중지 신청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다시 또 마지막에 채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해버린 거죠. 참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의 집행 중지 신청과 두 번의 속행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경매가 계속 딜레이가 돼버린 거죠. 원래대로라면 2019년 초반에 낙찰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자, 이 물건 현재 지금 감정가가 5억 6,200만 원인데요. 101.94니까 실거래 시세를 봐보면 101.94입니다. 101.94의 실거래 시세를 봐보면 101이니까 127 정도 되겠죠? 맞죠? 127 정도 되니까 자, 보다시피 8억 1,500입니다. 8억 1,500. 감정가가 5억 6,200인데 8억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물건이 22층 중에 2층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8억 1,500이 일방 층수라면 7억 후반대는 되겠죠.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억 이상, 이때보다 2억 이상 올랐다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정말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이제 제출함으로 인해서 물론 돈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 신청서를 제출해서 경매를 두 차례 미룬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안타깝게 이 낙찰자가 좀 뭐랄까 당시에 좀 주장을 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아내서 낙찰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좀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은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곧 진행을 할 건데요. 과연 이 정도 실거래 시세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높게 낙찰이 되겠죠. 이렇게 강제 집행 좀 안타까운 상황의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 집행을 좀 정지해달라는 청구 이의소와 좀 이거 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처럼 좀 안 좋게 좀 약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좀 안 좋지 않을까. 물론 일부 변제를 한 상태에서 정지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 밀린 그 연체 이자를 전부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원금의 뭐 20%나 30%를 납부를 하면, 정지를, 경매를 취하시켜주는 그런 은행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채권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봐서, 어떤 걸로 인해서 정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변제를 일정 부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고, 경매 진행에 있어서는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웠던 상황. 이거 낙찰만 됐었으면 지금 뭐 엄청 좋아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적어도 7억 후반대니까요. 7억 후반대니까 지금 이 가격에 낙찰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이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이름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보면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입찰자는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대형이고 그리고 2층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입찰자가 적진 않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